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선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선거의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가 보이고, 또 선거의 발전은 민주주의 성장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선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것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는 언제였습니까? 역사 공부를 좀 하세요? 역사의 진심이잖아요. 아, 그래요? 진심인 것과 지식은 달라요. 진심일 수 있잖아요, 누구나. 제가 이게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질문을 참 많이 하네요. 어쩐지 처음부터 심장이 쫄깃하더라고요. 두근두근 순간.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눈이 깊고 푸르니까 많이 좀 봐주세요. 다들 회피하세요. 자, 일단 우리나라 그 선거 역사를 볼 때 이제 광복이 언제 되었느냐? 1945년도에 광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복되고 나서 이제 미군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뒤 1948년도 5월 10일 이때 이제 첫 번째 선거가 치러지는데, 네. 근데 왜 첫 번째 선거를 총선을 치렀을까? 일단 총선은 누구를 뽑는 선거이죠? 국회의원? 역시 진심이 통했어. 진심이 통했어요. 저 질문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제일 먼저 뽑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일단 법이 있어야, 헌법이 있어야 나라가 운영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치러진 선거가 바로 총선.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선거가 1948년 5월 10일 날 치러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까지는요, 뭐 고려, 조선 다 주권자가 누구였냐면 왕이었습니다. 왕조 시대. 그렇죠, 왕조 시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대한제국, 황제 시대. 그러니까 주권자가 왕이었고 황제였고, 좀 또 뒤로 오면 일제강점기, 그때 뭐 어떤 기회도 없었으니까. 네. 이제까지 우리나라 그 소위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네. 주권자는 왕이나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주권자가 누구? 우리 자신,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 국민이 처음으로 자신 주권을 행사하는 최초의 선거.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그럼요. 얘기만 들어도. 반만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 중의 사건인 것이죠. 그 50총선이 보통선거이자 평등선거로 치러지게 되니, 그 당시 분위기를 한번 좀 상상 좀 해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오히려 좀 실감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님의 나라였다가 일제 지배를 받았다가,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주권, 뭐 주권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생소했을 시기에 그 선거를 하라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이걸 내가 해도 돼? 얼떨떨. 네, 그냥 왜 이렇게 뭘 주면 그거를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감격이라는 걸 느껴볼 겨를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되게 힘든 시기 겪고 나서 생긴 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도 드디어 진정한.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 이런 아마 이제 이런 마음으로 또 뽑았을 거고. 비로소 광복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느낄 수도 있어서. 한국 사람은 열정 많잖아요. 열정 이런 장난 기회 아니죠. 생기면 아마 다들 야 제대로 해보자 이런 느낌이 또 있어. 아마 묘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 이 대선 정말 쫄깃한 대선이었는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야, 이번 이렇게 정말 온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했던 이 대선의 투표율이 70%가 넘었는데, 그럼 이 최초의 선거였던 이 50총선의 투표율은 과연 어땠을까? 지금은 막 엄청난 매체며 SNS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았을 것 같아요, 낮았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솔직히 한 저는- 40%에서 50%. 40%. 저는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한 80%? 그러니까 80%? 아빠가 가라 그러면 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높았다? 한 지금처럼? 그러니까 70%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너무 궁금해요. 빨리 투표율을. 예. 자, 첫 번째 선거의 투표율. 네. 투표율은요, 들으시면 깜짝 놀랍니다.
뭐야 높아서야 낮아서야? 높은 것 같은데 왠지. 아무도 안 갔나요? 아니 너무 낮던가? 나 너무 높던가? 95.5. 95.5요? 그럼 다 간 거야. 다 간 거야. 1948년에 95. 와. 그러면 100%인 거잖아요, 진짜. 그때 의무 아니었고. 아니었어요. 걸린 거지, 걸리였는데. 와, 아니 95.5%라고 한 투표율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정말 경이적인 숫자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투표율인가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그래요? 그거는 해외에서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의 경우를 봐도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나오지 않거든요.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 9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하는 경우는 네. 사실 거의 그 거의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투표율. 북한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투표율 인솔에서 데려가지 않는 엄청난 거죠. 근데 첫 선거다 보니까 뭔가 좀 좋으면서도 이게 잘 치러질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계획대로 잘 되거나 의구심도 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치러졌나요,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사람들이 그 전에 네.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내 손으로 뽑는다라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이 뭔가를 학교에서 막 열심히 공부하면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최태성 선생님 같은 쌤이 계셔서 알려준 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번 선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복 입고 다 쓰고 말로만 들은 거예요, 민주주의가 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네.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이 문맹이 너무 높다 보니까. 문맹력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무원, 경찰, 네네네. 마을 이장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어야 됐고요. 특히 이 당시에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한 분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도움이 더 절실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와는 조금 모양도 많이 달랐고 지금보다는 조금 긴장된 분위기였다고, 조금보다는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당시 조선일보에 보도된 선거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조선으로는 처음 있는 남조선 총선거의 날인 5월 10일 서울 시내는 한적한 시골 거리처럼 하루 종일 잠잠한 분위기 속에 투표의 날을 보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학교 혹은 사무소 등에 설비된 시내 약 730여 곳 투표소에는 투표하러 온 아낙네, 노인, 젊은이가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점점점 더 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요. 예. 진짜 이 분위기를 딱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네요. 네. 아까 최태성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남조선만 선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남한 쪽에서만 일단 남한만의 어떤 단독 선거가 네. 치러진 게 이제 50총선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 사실 이 놀라운 투표율에는 비밀이 좀 숨겨져 있다면서요? 95.5%라는 이 경이적인 숫자가 나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네. 대대적인 홍보였습니다. 홍보를 했구나. 그 당시에도 가능했군요. 물론 이제 지금처럼 뭐 SNS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당시 이제 미군정하고 이제 국회 선관위가 또 국회 이제 선거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정말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뭐 예를 든다면 이거 벽지 산간 이런 데 사실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지. TV도 없지 라디오도 안 나오지 방법 뭐 언제인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요 미군 비행기가 뜹니다. 어머나. 떠가지고 일명 거예요? 삐라라고 하죠. 네. 이 전단지를 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2일 총선이 시작된다 막 이런 걸 내가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맹도 높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안내 책자, 네. 그림 설명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왜냐면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거 지금도요. 우리 투표하러 갈 때 그 투표 방법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헷갈려요. 절로 가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죠. 뉴스 같은 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엔 해본 적도 없으니 얼마나 몰랐겠어요. 그래서 그림 책자와 같은 안내 책자 이런 걸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아예 그냥 표어요? 표어를 또 작성해가지고 공모도 받고 또 알리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대표적인 표어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날아가서는 한 표, 흩어진 우리 민족 투표로 뭉치자. 라임이 맞네. 라임이 맞아.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표도 있어요. 나는 집 보고 어머니는 투표자. 아, 애기. 그런. 상품권이 없으니까. 아니 그 당시 치고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획기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정말 결정적인데 너무 재밌어. 뭔데? 이렇게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네 번째 방법. 선거 전날 이걸 금지시켰어요. 이걸 금지시켰다고. 뭐지? 선거 전. 저 음주. 맞아요? 왜? 선거 전날부터 당일까지 금지시킨 거 음주? 음주? 그거를 강제. 알베르토? 정답. 뭐야 뭐 있어? 세상 어떻게 보면 안 봤네. 상금 있어요? 아니, 상금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전날 처음인데 전날 뭐 술 먹고 냈고 뭐 그러면 못 일어날 것 약간 같아요. 이제 아. 회의가 있으니까.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방법을 다 짜낸 거예요. 진짜 국민 모두가 혼란스럽고 뭔가 좀 삼엄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선거에 진심이었던 거예요. 우리 국민 모두가. 그래서 첫 선거의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 첫 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경험한 첫 근대적 선거고요. 네. 그리고 처음으로 치러진 민주선거였다는 거에 큰 의의가 있어요. 특히 뭐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 아, 보통 선거하고 네. 평등 선거랑 차이 아세요? 아, 또 물어보신다. 아, 아니에요. 그거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물어보신 거 같은데? 보통 평등? 보통 평등. 보통 사람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변등 선. 누구나 할 수. 뭐지? 이거 헷갈리시죠? 네. 진짜 예. 헷갈린다. 근데 이게 보통 선거라는 거는 어떤 그 인종이나 네. 남녀 간의 이런 차별 이런 거 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보통 선거고요. 예. 평등 선거는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 더 많다거나 어떻다 해서 이 더 많은 표를 행사하는 건 평등 선거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그 네 개의 원칙이 다른 나라에서도 완전히 자리 잡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선거의 원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한 최초의 선거고 어쨌든 이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의 가능성 또 문제점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작은 씨앗처럼 자라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때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편으로는 극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문제와 싸우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